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요즘에 뭐 하고 있는지 업데이트를 알려드리고 이번 주 에피소드는 요걸로 이제 마칠까 해요.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돈을 좀 많이 투자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했던 게 이제 소셜 미디어라고 하죠. 이제 한국에서는 SNS라고 하죠. SNS는 콩글리시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SNS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SNS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하고 한국은 SNS라고 하고, 다른 영어권 국가들은 소셜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이 플랫폼이라 그러죠.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미국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뭐랄까, 자기 사업을 알리는데 좀 힘든 여건에 있는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제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뭐 소셜 미디어, 이 SNS가 많이 퍼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이걸로 뭐 특수하게 이렇게 뭐 인터넷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오프라인 사업까지도 홍보를 해서 이제 고객을 많이 끌어올 수 있게끔 뭐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그거를 잘 해보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조금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 프로그램도 사고 뭐 이렇게 했는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뭐 교육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도 사고 뭐 하면서 한 교육 프로그램만 한 200만 원 쓴 것 같아요. 물론 다 미국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고, 저는 앞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영어 교육 사이트 온쿱도 있지만 지금 온쿱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를 많이 시켜놔서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자는 거기에 이제 매진해서 이제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 이미 계획은 쭉 짜놨고 이제 그냥 탄탄대로 이렇게 가기만 하면 돼요. 제가 이제 뭐 컨텐츠를 몇 개 업로드하고 하기는 할 건데, 뭐 책도 판매할까 준비 중이에요.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뭐랄까요, 제가 영어 공부했을 때 좀 이렇게 생겼더라면 낫지 않았을까, 좀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게 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머 인 유즈 할 때도 제가 따로 연습장에다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냥 거기 안에 있는 것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따로 또 연습해보고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동시에 다 할 수 있게 돼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제가 동영상도 만들어 볼 계획이고, 그리고 뭐 책도 출판할 계획이에요.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반 서점에 말고 온쿱에서만 따로 팔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먼저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미국 사람들 상대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이제 B2B 사업이에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생각 중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거를 사실은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볼까 아니면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볼까 생각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도대체 답이 너무 분명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너무나도 큰데 한국 시장은 아무래도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박찬호가 한국에서 뛰었다면은 그 박찬호가 받았던 어떤 연봉이나 그런 거 있죠, 아마 미국에 뛰었던 거에 10분의 1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박찬호가 미국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10배가 뭐예요? 거의 한 100배는 많이 벌었잖아요. 그만큼 그
시장 규모라는 게 정말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시장 규모가 작은 데서 많이 정말 열심히 해봐도 시장 규모가 큰 데서 그렇게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싸이월드 있죠. 싸이월드가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졌으면 지금 페이스북을 제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싸이월드가 한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 유저들만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커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나왔다면 그냥 한국에서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죠. 구글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페이스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시간을 확인해 보면 페이스북에서 훨씬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수입으로 따져보면 어찌 보면 구글보다도 페이스북이 더 많이 벌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정확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비슷하거나 아마 구글이 조금 더 벌거나 뭐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사업하려는 거는 이제 미국에다가 사업자를 내고 미국에 가지 않고도 사업자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지 않고도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를 낸 후에 또 서류도 다 그쪽에서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서류도 다 해주고 그랬고 정식으로 사업자하고 뭐 계좌하고 뭐 신용카드까지 다 가지 않고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전화를 받거나 하는 업무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전화 받고 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사람 중에 이제 미국 사람을 상대를 많이 해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동네 주민인데 영어를 엄청 잘합니다. 미국 사람들과 대화한 게 이제 18살 때부터 콜센터에서 일했는데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굉장히 상대를 잘 하죠. 아무튼 그 사람과 같이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전화 받고 상담해주고 하는 거를 할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컨텐츠 개발하고 웹사이트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나 더 벌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거 외에 제가 또 하고 있는 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그맣게 필리핀에도 부동산도 투자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해보고 했는데 필리핀 부동산에 투자한 거는 실제로는 뭐 그렇게 그다지 큰 수익은 걷지 못했고 그거 이제 돈을 빌려서 샀는데 갚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에다가 투자해 놓은 게 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그런 액수의 금액을 굉장히 단시간 만에 벌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즘에 계속 이제 경제에 관해서나 뭐 이런 거 뭐 캐피탈리즘이나 뭐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죠. 그런 것 쪽으로 계속 이제 제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서 그 제가 보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그 경제학자 중에 밀턴 프리드맨이라고 있어요. 밀턴 프리드맨 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912년 브루클린에서 뉴욕시티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인데 2006년에 이제 사망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사망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노벨 경제학 그 상을 탄 사람이기도 하고 한데, 이 사람이 말했던 그때 당시에 동영상 같은 게 동영상들이 그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꽤 많이 봤어요. 꽤 많이 보고 했는데, 이게 경제 쪽이랑, 그러니까 경제가 결국 돈이고 가치죠. 그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돈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돈이 어떻게 어디서 굴러가는 거며
자본주의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됐으며 뭐 자본주의 시장이 왜 이러하며 뭐 아무튼 이런저런 걸 많이 듣고 보고 제가 몇 년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고 하니까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사람이 돈을 번다는 것은 이게 내가 들인 시간이나 뭐 노력에 비례를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예전에 지금 이제 5, 60대들이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한창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때 막 그때 부동산 많이 올라갔죠. 그때 아마 돈 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노력을 하거나 뭐 힘들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번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 부동산 붐에 얹혀가지고 같이 올라간 거죠, 사실은. 그때 이제 뭐 돈을 막 빌려서라도 막 샀던 사람, 이랬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죠. 제가 보면은 느끼는 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너무도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그런 면에서 또 보면 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앞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두 가지 사람들이 보여요. 이 기존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제조업이라던가 이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만들어 놨던 어떤 그런 틀에 맞춰서 가려는 사람들, 혹은 앞으로 새롭게 나타날 시대에 맞춰서 이미 거기 앞에 가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좀 뭔가 저게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이 다 앞으로 나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제 눈에는 블루오션하고 레드오션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들이죠. 앞으로 이제 정보화 사회가 이제 만들어낼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이 다 블루오션에 해당되는 거고, 레드오션은 지금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대기업 위주로 된 우리가 이제 70년대에 만들었던 산업화 사회, 이게 지금 다 레드오션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든 낑겨 들어가려고 이 열심히 정말 노력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제가 말했듯이 그러니까 경제나 돈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노력과 돈 버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학력과 돈 버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얼굴 생긴 거하고 돈 버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이하고 돈 버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은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버니까 인터넷은 개나 소나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21살짜리가 굉장히 벌써 성공을 해가지고 21살인데 이미 그야말로 웬만한 사람이 은퇴하기 전까지 모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벌고 있는 그런 인터넷으로 한마디로 대박난 사람들도 많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그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팔아요. 뭐 30만원, 뭐 50만원, 100만원에 파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게 사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기라고 생각하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면 되는 거죠. 저는 어쨌든 제가 한 프로그램을 한 3가지 정도 샀고 전부 합해서 한 200만원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단 하나도 제가 보기에는 돈 날렸다고 생각되는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사업을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이게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씩 가다 보면은,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하나씩 가면서 깨달으면은 좋은데, 방법을 깨달아서 가면 좋은데, 방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부딪히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굉장히 좌절하고 절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쏟는 만큼 안 되니까. 근데 방법이 잘 맞고 자기 생각이 정확하면은
내가 노력을 쏟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이 가져간다고 봐요, 저는.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에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이제 돈을 쏟은 거를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200만 원을 썼지만 제가 만약에 혼자 해서 그걸 다 알아내려고 했다면 아마 제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게 그게 아마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 넘어갈지도 모를 일이에요, 솔직히. 그걸 하나씩 다 알아내려면, 깨달으려면. 물론 깨닫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제시해 준다면 그렇게 따라가는 게 낫겠죠.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 프로그램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에 대해서 굉장한 안 좋은 시선이 있죠. 제가 대학을 좋지 않게 봅니다. 이유는 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만한 돈을 주고 갈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격 대비 성능비가 너무 후지다는 거예요. 대학이. 그에 비해서 지금 온라인 교육들로 나와 있는 것들은 가격 대비 성능비가 너무도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잘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 대비 성능비가 좋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진짜냐 아니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만약에 이거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사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모든 건 다 그렇습니다. 영어 코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No risk, no reward. 무슨 말이냐면 리스크, 이 위험성을 가져가지 않는 사람은 reward, 상도 없다는 거예요.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위험성을 전혀 가져가지 않으려는 사람, 보상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보니까 어느 노조에서 만든 노래인데 그 유튜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올려놨는데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가사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랬다. 일하지 않는 너희 자본주의자들 먹지도 말을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머리만 굴리면서 돈 가져가는 이제 너희 자본주의자들은 나쁜 놈이다. 한마디로 어떤 그런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래였는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은 자,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자본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 노동자들과 이 자본주의자들이 절대적으로 다른 것. 그거는 이 자본주의자들은 이 말을 기억을 해요. No risk, no reward. 위험성을 가져가지 않는 사람, 보상도 없다. 자, 직업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직업. 왜 우리가 직업을 가지려고 할까요? 안정성 때문이잖아요. 안정성. 그렇죠? 이 안정성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노동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자본주의자들이 만든 겁니다. 일하지 않고 돈 벌어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건 뭘까요? 그러면은 이 자본주의자들은 대신에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해요. 위험성을 항상 한켠에 두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 위험성에 있어서는 나는 싫어. 난 싫어. 나는 위험성은 싫어. 도망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이 위험성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자본주의 시장은 결론은 이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는 사람은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겠다는 그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전에 미국이 농업사회였을 때 헨리 포드가, 아시죠? 자동차 그 생산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죠.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 생산을 혁신적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산업화 시대죠. 초기 산업화 시대 미국에 그때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는 그 사이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바뀌는 그 중간에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농업화에서 산업화로 넘어가는 단계였어요. 그때 헨리 포드가 이 농업하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는 뭐 다 농업하니까 직장이란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다 농업하니까 사람들이 필요한데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을 구하려면 결국 농업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가서 농사를 짓지 말고 나한테 와서 일해라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처음에는 동의를 안 하죠. 그래서 헨리 포드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펜션이라는 거를 주기로 했어요. 펜션이 뭐냐? 지금 이제 공무원 연금 있죠. 공무원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연금을 받으면서 그 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죠. 이게 펜션이 바로 그겁니다. 연금이에요. 연금. 공무원 연금처럼 퇴직 후에도 계속 받는 거예요. 돈을. 그 헨리 포드가 그때 당시에 나한테 와서 일을 하면 내가 너의 평생을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고용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 사람이 고용이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줘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굉장히 뭐 펜션이건 뭐 이런 건 뭐 필요 없죠. 그거 없어도 지금 직업을 못 구해서 난리예요. 지금은 이제 산업화 사회와 정보화 사회, 제가 중간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잘 선택해야 될 거는 지금 정보화 사회에서는 남이 알지 못하는 정보, 그리고 새로운 정보, 갓 나온 정보죠. 그걸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사회가 됐어요. 정보가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산업화 사회 때까지만 했어도 이제 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했어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 최고였어요. 왜냐? 대학에서만이 어떤 유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학이 그때 당시에는 유일하게 고급 정보를 줄 수 있는 기관이었어요. 현재는 대학이 어때요? 고급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가격은 너무 비싸죠, 지금. 고급 정보를 주지 못하면서 가격은 비싸고. 근데 고급 정보, 새로운 정보를 지금 줄 수 있는 기관이 대학이 아니라 지금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더 이상 이제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됐으니 대학을 나와도 한마디로 말해서 크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한 게 있죠. 모두가 갖고 있는 거는 가치가 없어요. 나만 갖고 있어야 가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들이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라고 하죠. 수요가 높은데 나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럼 거기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제가 안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뭐냐? 저는 TV를 안 봐요. TV를 안 봅니다. 왜냐? TV를 보게 되면 엄청난 기회 비용을 잃어버리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TV에 나오는 정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정보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보지 않고 내가 다른 걸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르는 걸 계속 보고 있다면,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걸 보고 있다면 나는 이 사람들과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게 되고 나는 그 사람들이 아는 거를 몰라도 돼요. 왜냐? 그 사람들이 아는 거는 남들도 다 알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어요. 뭐 그냥 친구랑 수다 떨 때 뭐 얘기할 수 있는 정도겠죠. 근데 뭔가 생산성이나 뭔가 이렇게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남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남들이 다 아는 거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회 비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TV를 안 봅니다. TV를 안 봐요. 왜냐면 모두가 아는 거니까 저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사람들이 안 보는 거를 봅니다. 저는 거기서 엄청난 가치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 있어도 저는 사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왜냐? 100만 원 혹은 뭐 200만 원 이렇게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에 노출될 수 없잖아요. 소수만이 이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200만 원이건 저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물론 아무거나 그냥 사는 건 아니에요. 저도 비교를 해본다기보다는 그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살펴보죠. 저는 뭐 기존에 뭐 제가 팔로잉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람이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낸다면 바로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이제 보고 구매를 하죠. 그래서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게 지금 이런 제가 뭐 구매했다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봅니다.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거, 온라인으로 어떤 정보를 찾아가지고 내가 그 정보를 습득하는 거, 그게 당연하게 될 거예요. 당연하게. 지금은 대학을 가서 공부하는 게 뭐 어떤 당연하다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 대학이 몰락하고 인터넷으로 새로운 정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보, 그런 정보를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싸게 팔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사니까 수요가 점점 이제 더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30대, 40대, 50대이신 분들, 페이스북 처음 나왔을 때 페이스북이 애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합니다. 카카오톡도 처음에 나왔을 때 애들이 그냥 하는 그런 어떤 이모티콘 보내고 그냥 애들끼리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다 해요. 인터넷으로 이제 어떤 걸 뭐 상품을 구매하고 하는 게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그거 사면은 뭐 사기 아니야? 가짜 상품 보내는 거 아니야? 돈만 먹고 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10년, 한 15년 전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40대, 50대, 60대도 다 인터넷 쇼핑을 해요. 다 인터넷 뱅킹을 해요. 이게 점점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50대, 60대도 카카오톡을 해요. 페이스북을 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결국 뭔가 새로운 게 나와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 거예요, 대부분. 그런 다음에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 퍼집니다. 제가 20살 때 제가 조금 모은 돈으로 주식을 해서 사실 거의 다 날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걸 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느낀 게 남들이 보는 정보를 봐가지고는 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남들이 다 아는 정보를 계속 들어가지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개미 주주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뭔가 나만 볼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겠구나. 뭔가 나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만이 알 수 있는 뭔가 그런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필요하구나 라고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뭐 주식 사이트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뭐 키움증권인가 거기서 했는데, 그 홈페이지 로그인하고 이제 상단에 이제 제일 뜨는 게 항상 보면은 이제 잘 나간 것들, 잘 올라간 것들이 다 떠요, 거기에. 그러면 뭐 그게 뭐 더 잘 나간다 뭐 그런 기사도 뜨고, 뭐가 뭘 할 거다, 뭐 어떤 회사를, 작은 회사를 인수한다, 이런 게 뜨면은 그때 들어간 사람들은 다 늦은 거예요, 이미. 근데 그 정보를 미리 뭐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미리 들어가서 다 올려놓고, 이제 개미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개미들은 그냥 이게 보이는 정보만 보고 이제 하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당했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알바한 돈으로 모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얼마 잃지는 않았어요. 고작 해봐야 뭐 알바 조금 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느낀 게 이게 그 정보라는 게 개념이 약간 마치 맛있는 음식하고 맛없지만 건강한 몸에 좋은 음식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다고 봐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맛있는데 머리에 해로운 정보를 많이 접하고, 저 같은 사람들은 맛은 없는데 저한테 이로운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정보를 저는 계속 수집하려고 하고, 제가 영어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한국 사이트만 뒤져서는 도무지 이게 답이 안 풀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검색을 하거나 뒤져봐도 뭔가 전문적인 쪽으로 가면은 뭔가 항상 정보가 모자른 거예요. 뭔가 항상 미완성체로, 한마디로 그렇게 돼 있고, 뭔가 항상 어딘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저는 배우고 싶었고, 영어를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 이게 인터넷이 더 발달할수록 영어가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용도로 영어를 배웠어요. 그게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에.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이유였어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한국에서 나가서 호주에서 살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사실 한국이 잘 안 맞아요. 지금도 이제 한국에 가면은, 제가 지금 이제 필리핀에 있지만 한국에 가면은 저랑 안 맞는 것들이 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 사는 게 저는 좀 마음이 편해요. 뭐 외국마다 다르지만 제가 이제 일본 갔을 때가 있었는데, 일본이 좀 약간 뭐랄까, 좀 약간 삭막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 일본에서 굉장히 살고 싶다는 뭐 꿈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사는 게 좀 별로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나라마다 이제 분위기나 이런 게 틀린데, 그 나라 분위기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이게 좀 뭐랄까 갑갑하다라는 뭐 그런 좀 느낌이 들었고, 아무튼 그래서 제 나중에 이제 목표는, 지금 제가 이제 사업자를 미국에 내고 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최소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가면은, 그리고 뭐 어떤 조건에 이제 충족이 되면은 그 미국에서 사업 비자를 줘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기한 게, 직업을 가져서 거기에서 일하면서 살려면 이 비자가 까다로운데, 거기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 비자는 쉽게 나와요. 그리고 사업이 망할 때까지는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서 살거나 아니면은 뭐 필리핀에서 살거나 할 예정인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필리핀이 좀 편한 것도 있어요, 사실. 필리핀이 좀 뭐랄까, 좀 사람들이 좀 친절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면이나 뭐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앞으로도 좀 살거나 아니면 뭐 계속 살아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마음이 바뀌게 되면은 미국에 가서 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나. 개인적으로 저는 싱가포르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는 나라가 적다 보니까 금방 질릴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도 어디서 살지 그냥 고민 중인데, 한국은 아닐 것 같아요. 한국하고 일본은 아닐 것 같아요. 중국도 아닐 것 같고요. 제가 홍콩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 많이 보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중국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게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저랑 좀 안 맞는다는 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물론 공통점은 굉장히 많아요.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저도 그 일본 사람이나 공통점은 굉장히 많은데 같이 있어서 그렇게 행복한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같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아무튼 그렇고,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걸 주저리 했는데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였나요? 그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프레시하고 유니크한 정보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 말고 주소창에 oncub.com oncub.com 무료 체험 기회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45분간 최대 3명의 강사분들과 100% 영어로 대화해 볼 수 있는 기회, 재미삼아서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I hope you guys sign up for oncub.com. It's oncub.com. Bye.